올해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 첨단 소재 두 개의 기업을 합병을 해서 만든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2020년 1월에 합병이 되었고요. 15,000원대 주가가 지금 현재 47,000원대, 한 3배 정도 현재 올라 있는 상황이다. 금일 공정위 보도 자료, 이것은 엠바고가 걸려 있어가지고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11월 8일 일요일 낮 12시에 발표가 된 거예요. 하나솔루션의 부당한 지원 행위, 시정해서 물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동일인의 친누나 회사를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를 지원했다라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솔루션 동일인 김승현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나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엠바고를 걸어놓은 부분들인데, 하나솔루션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정량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 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원래는 대리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물류 관련된 그 중간에다 한익스프레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검찰 고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검찰 고발이 들어간다라는 것과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으로 끝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 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2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보시면은 부분이 좀 중요한데, 대리점과 원래 전속 운송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중간에 이 부분에 한익스프레스가 들어가죠. 한익스프레스가 들어가서 일정 부분에 마진을 쟁취를 했다. 그러니까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2017년도 출범할 때부터 일감 몰아주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 공정위 청와대에 있는 김상조 교수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봤죠.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러한 상태에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하나솔루션이나 여기 한익스프레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고발을 통한 이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주가 지금 많이 올랐죠. 과태료만 때리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게 검찰 고발이라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눈에 좀 가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해서 탱크로리 컨테이너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총 22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당히 많은 과징금이죠. 요 시정 명령을 한 다음에 고발을 한다는 거죠. 검찰 고발,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다. 이게 조금 애매해요. 검찰 고발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골치 아프죠.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과징금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검찰 고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한 부분들이 있다. 좀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업이 지금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오너를 길들이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요. 하나의 소유 지분도 해서 전체적으로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고요. 이 공정위에 대한 이 자료들이 하나 솔루션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가라는 운송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한 익스프레스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이 하나 소유 지분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죠. 김승현 회장이 하나 오너로 되어 있고요. 김승현 회장은 1952년생이시고 지금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나를 지배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솔루션의 오너는 김동관 씨, 김동관 대표이사인데 이분은 1983년생이세요. 나이가 상당히 젊은데 그런데 2010년대 초반부터 하나큐셀에 입사를 해서 첨단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첨단 소재 부분을 지금 연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올해 2020년도 하나큐셀과 하나케미칼이 합병을 하면서 탄생한 게 지금 하나솔루션이다. 김승현 회장이 10년 이후에 일선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인물이죠. 강력한 인물이죠. 김동관 씨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사항들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여기 보면 에너지 소재 기반 솔루션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2020년 1월에 탄생한 기업이죠. 하나솔루션은 하나케미칼, 그 다음에 하나큐셀 이렇게 합병을 했죠. 첨단 소재 그렇게 해가지고 요 세 기업이 합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뉴스에 나온 게 하나그룹 후계자 김동관 사장의 경영 승계 방정식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분이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죠. 하나에서는 김승현 회장이 교육의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세대 하나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1983년생이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큐셀에 입사를 해서 하나큐셀이라는 당시에 비상장 기업이었죠. 첨단 소재라든지 태양광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2020년도 1월에 합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솔루션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죠. 이분은 과거 사건, 조폭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3세대 경영자로서 엘리트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생활 사나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승현 회장의 장남으로서 하나를 이끌어갈 인물이다. 지금은 경영권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일러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이 1952년생, 지금 만으로 68세이기 때문에 젊죠. 아직은 김승현 회장이 일선에서 떠날 부분은 아니고요. 5년, 10년 그 뒤에 지금은 경영권에 관한 부분들은 아니고 하나솔루션의 대표이사이고 앞으로 5년 뒤 정도에 아마도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차세대의 가장 강력한 인물, 이 3남 중에 장남이고요. 그 밑에 2명의 아들이 또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독보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이 하나그룹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솔루션의 지배구조는 보시면 하나가 37.25%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겠습니다. 하나그룹은 김승현 회장이 22.65%를 가지고 있고 김동관 장남이죠. 하나솔루션 대표이사가 4.44%를 가지고 있다. 이 보유 지분이 아마도 김동관 씨나 여기 김동선 씨, 김동원 씨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3남에게 지분이 가지 않을까. 하나의 미래 차세대 주자로서 이것은 한 10년 후의 이야기고요. 그러한 부분으로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 정몽구 명예회장이 그만두고 정의선 체제로 가는데 정의선 씨 같은 경우는 1970년생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김동관 씨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후에 하나의 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회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른 부분들, 하나솔루션 대표이사이면서 하나 전체적인 그룹의 경영 수업을 계속 진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동원 씨 같은 경우가 아마 89년생, 한 6살 정도 차이고 김동선, 김동원 씨 같은 경우도 장애에 있는 기업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트레이더 차원에서 베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년 1월 하나큐셀 앤드 첨단 소재가 통합되어 탄생한 회사다.
케미칼, 태양광 에너지, 고기능성 소재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친환경이라는 부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정책, 에너지에서 친환경 정책,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전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 고발만 아니면 괜찮을 수 있어요. 검찰 고발만 아니면 괜찮을 수 있는데, 검찰 고발이라는 것은 대표이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바뀌면 연례 행사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또 올 게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글쎄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봐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 바이든 효과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는 실적을 봐야 돼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일 금요일날 한 50여만 주를 던졌죠. 검찰 고발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지리하게 검찰 고발돼가지고 수사받았던 CJ그룹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전 정부에서 CJ그룹 지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아직도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항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차분히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